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팀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이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인문논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그 모의고사를 같이 해제를 하면서 같이 한번 방향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단국대학교 논술시험이 11월 2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 있기 때문에 수능도 준비해야 하고 또 이렇게 논술시험도 준비를 해야 하는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이제 9월 14일부터 저희가 추석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15일, 16일, 18일 4일간 있고요. 2시에서 6시, 2시 타임, 6시 타임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또 단기 숙성반으로 9월 14일 토요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험이 단국대학교 인문 논술이 끝나는 때까지 이렇게 단기 속성반도 있고요. 또 추가 선택 시간으로 국군의 날이라든지 개천절이라든지 한글날 이렇게 또 2시에서 6시 타임을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기본 방향이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5개년치 기출 논제 및 변형 문제로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요. 수업을 할 때 이제 논제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논제를 분석을 하고 내가 글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개요를 구상을 하고 그 개요가 구성이 돼서 본인이 썼을 때 이제 1차 첨삭이 되고 그 다 쓴 다음에 또 재첨삭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논술 전문가들이 같이 논제도 분석하고 또 그와 비슷한 유사 사례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논술 과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시면 국어 국문이 7명, 사학과 7명, 철학과 3명, 영미문학과 4명, 법학과 14명으로 제일 많고요. 나머지 인문 쪽이 5, 6, 7명. 또 요즘 최근에 그 인문학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과가 있죠. 바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인데 11명을 뽑고요. 또 경제학과 8명, 경영학부 가장 많은 28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지금 현행 경쟁률이 이런 식으로 경쟁률이 보통 지금 30대 1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학과가 28.8대 0이기 때문에 가장 좀 제일 경쟁률이 낮았던 과가 있고요. 자, 저희 단국대학교 인문논술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비교 평가형이 있고 또 통합 분석형이 있고 또 상황 판단형 이렇게 유형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모의 논술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타 학교에 비해서 문항수가 많습니다.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문제당 각각의 또 다른 작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항의 글자 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작다라는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덤벼들어서는 안 되고요. 보통 이제 요약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면 요약을 해야 되는데 인용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렇게 인용하는 사례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언어로 재창출할 수 있는 요약하는 훈련을 여러 번 하셔야 단국대학교 인문논술 문제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선 이제 문제부터 보면은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30점짜리입니다. 이렇게 10점, 20점, 즉 2번에 훨씬 더 문제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당 문항이 2문제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작은 문항에서는 요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요약을 할 때 절대적으로 인용이 아닌 인용을 하지 말고 재창출, 나만의 언어로 재창출하기. 자, 이게 중요하고요. 요약한 내용을 모두 활용해서
자, 그러니까 1번에서 요약한 내용을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이렇게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서 답안지에다 쓰셔야 하는 거 하나랑, 자, 여기 보시면 250자 내외입니다. 이것도 250자 내외. 약수령과 비슷하지만 약수령보다 훨씬 더 긴 문장으로 가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인용이 아닌 요약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 단국대학교 논술 시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문을 한번 보시겠는데, 지문이 의외로 250자 내로 요약을 하라고 했지만 지문의 내용이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지문을 읽다 보면은 접속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접속사들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보셔서 구조적으로 지문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 전체가 다양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90년대 이후에서야 차별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래서 아마도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시간에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그 중에 차이가 아니라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의 기간이 짧은 만큼 차별을 방지할 만한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 고작해야 국민의식 개혁이나 각종 위원회 설치처럼 다분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이다. 물론 차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도 꽤 손쉬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차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차별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아직까지 갖고 있진 않다라는 거. 나는 차별금지 소송의 증가가 우리 의식개혁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 행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고 단돈 10만 원이라도 할지라도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는 일이 이어진다면 서서히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큰돈이 들고 귀찮은 일도 많아서 현재 우리 법 제도에서 차별철폐 관련 소송이 활성화되기는 몹시 어렵다. 지금까지 그나마 몇 건 차별철폐 관련 소송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익문제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변호사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변호사들을 계속 선임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 여기까지 보신다면 이제 차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없지만 이렇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지금 지은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차별받는 이유과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변호사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은 다름 아닌 돈이라는 것이며, 그 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은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이 차별 문제를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지닌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그 권한은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권고한다는 얘기는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강제성이 크게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철폐와 시민권 보호의 진정한 보루 역할을 하려면 단순히 조사하고 권고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대리해서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가져야 한다. 인권을 위해 싸우도록 훈련된 변호사들이 차별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본다면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이것이 가장 큰 핵심 내용이 되겠죠. 차별 철폐와 관련된 소송들이 계속되면 저력 있는 우리 시민들은 차별 금지와 평등의 의의를 빠르게 학습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말뿐인 의식개혁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철폐 소송을 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법체계의 한계에 자꾸 부딪히면 이를 해결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그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새 법을 시행해 나가다가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또 다른 법률 제정 운동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건전한 순환구조, 이 건전한 순환구조 안에서 시민의 삶과 우리의 법체계는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넘어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법의 새로운 역할, 이러한 노력에서 태동할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으로 지은이가 내세운 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에서는 이제 문학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임금으로서 돈을 만들고 화폐를 제정하면 인간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시책입니다. 엎드려 관할해 보건대 우리 해동은 사만이 통일하기 이전에는 그 풍속이 소박하여 예학이 먼저 발전하였고 나라 풍속이 검소하여 사치를 몰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동이라는 말은 과거 중국에서 이제 한반도를 부를 때 해동이라는 표현이 발해시대 때 해동성국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로 쭉 해동이라고 했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고 건데 주상께서는 덕은 사망보다 뛰어나시고 돈은 이재와 비등하시며 그 공은 유암보다 높고 제도는 당나라를 이었으니 모든 나라가 이곳을 향하고 백성들 마음 편안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곡식으로 교환하는 물물교환이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그 뒤에 누구를 기다려 바르게 하겠습니까? 간절히 설명할 건데 지금 과거의 환법의 공을 본받으면 실익이 그 배가 될 것이고 혹 결단코 행하면 몇 가지 이로움이 될 것입니다. 감히 대략 진술하옵니다. 무릇 쌀을 화폐로 사용한다면 멀고 가까운 곳에 따라 교육할 때 운반하기가 어려우므로 실제의 사용은 수량이 가벼운 것이지만 헛되이 소모한 쪽은 천균처럼 무거운 것입니다. 곧 수백 리 밖에서 쌀을 운반할 때 말 한 마리에 겨우 2손밖에 실을 수 없을 뿐더러 열흘이란 기간이 걸리므로 여기에 사람과 말의 힘이 절반 이상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쭉 내용을 보시면 이제 중략 지점까지 보게 된다면 자, 쌀보다는 지금 화폐 사용을 주장을 하고 있죠. 이렇게 쌀로서 뭔가를 물물 교환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병폐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병폐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새 창고에 가득 찼던 작년의 공포가 몇 번 습기 쳐서 상한 것을 버리고 온전한 것을 가리면 백의 열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화재 때에는 한 무더기에 불이 나자 100무더기가 함께 불이 붙어 순식간에 모두 재가 되었습니다. 만일 돈을 사용한다라면 경고하여 특별한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눠주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것이 그 넷째 이점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네 가지의 이점으로 화폐 사용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문학 작품이 되겠죠. 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경제적인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다글에서는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알아.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었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생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10분 동안 식사하고 남는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쳤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으며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 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고는 했다. 자, 불황이라는 단어조차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 체크해 두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에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의 공장 식탁에 오르기를 더 원했다. 변화는 없었다. 자, 이 희망이란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은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해에 2번 있던 승급이 1번으로 줄었다. 야간 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노동자들도 줄었다.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고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갔다. 활판 윤정기를 들여오고 자동 접지 기계를 들여오고 오프셋 윤정기를 들여왔다.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다.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자,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자, 희망이라든지 또 앞글에서 나와 있던 불황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부정적 인식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하나하나 노동자들을 옥죄해 나갔던 지금 부정한 노동자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문학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어떤 식의 역할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답안지 속에서 나타내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문제를 상기시켜 보면은 1번 작은 1번 문제가 가와 나의 핵심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그래서 인용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재창출을 하시고요. 특히 250자 내이기 때문에 약수령 서술보다 좀 더 길게 자신의 언어로서 창출하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음에 2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내용을 활용해서 지금 노동자들의 부당한 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여기다가 설명해서 국가가 약간의 어떤 노력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250자 내외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이게 250자는 짧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로 창출을 하셔야지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하시게 된다면 감점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가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바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한 내용이고요. 제시문 나에서는 의천의 상소문을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는 1970년대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자, 1번 문항에 대해서 이제 본다면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적극적인 역할, 이 법과 제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사회제도 또는 국가제도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차별방지법이 있었지만 그것이 제 역할을 못했다. 그 제 역할을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 역할을 크게 하려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주어줘야 하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원활하게 국가의 법과 제도가 작동이 될 때 우리 사회의 차별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1번 문항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 제시문에서는 의천이 물물교환이 폐단, 이 물물교환이 폐단이서 뭐 쌀을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쌀이 상한다든지 또는 그 쌀을 갖다가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쌀 화폐, 물품 화폐보다는 금속 화폐와 같은 편익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시문 나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안을 보면요, 가는 차별금지 소송 사람들이 증가가 의식을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차별금지 소송 증가가 사람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다. 이 주장하는 바를
밝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 지문에서 지은이가 말을 하고 싶은 거, 바로 의식개혁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도 바로, 이거는 이제 개인적 측면이 된다면, 바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시민의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250자 내로 써주게 되면 좋겠죠. 나는 곡식을 이용한 물물 교환이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는 바로 화폐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고, 화폐를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운반이라든지 보관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라고 나에서는 주장을 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1번 문제, 1-1번 문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다음 2번 문항에서는 다에서는 70년대 현실을 난장이 가족이 겪는 비극을 통해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제시문에서는 인쇄공장에 다니는 형제의 모습을 통해 70년대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열악한 작업 환경이라든지 과도한 노동 시간, 노동에 미치지 못하는 보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 소설 속에서. 그래서 그 소설의 배경인 70년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고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소설 속에 아까 다 지문에서 봤던 난소공이라는 소설 속의 내용이 문제 상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2번 문항까지 살펴봤습니다. 단국대학교 시험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문항이 여러 개가 있고요. 답안을 쓸 때 250자 내외 이런 식으로 단답형 논술 문제들이 몇 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답형 논술이기 때문에 글자 수를 맞추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의 내용을 나만의 생각으로서 정리하는 훈련, 이것이 단국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도 단국대학교 모의 논술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